아, 소연쌤을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을까? 그리고 만약에 안 찾아줬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얘기를 딸이랑 되게 많이 했고, 필히 여기에 최고이신 분이라고 지금 제가 자부한다라고 얘기를 총을 내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그냥 광고성보다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저희 아주 인기 있는 시리즈죠. 또 학부모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또 제가 컨설팅 진행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한 팀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잘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학생, 그리고 뭐 다른 또 보조해주신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한 팀이 돼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 정말 안정적인 입시를 치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는 걸 아주 중시하는데 또 저랑 합을 잘 맞춰주시고 또 아주 좋은 소통을 이뤄주셨던 학부모님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한번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국립대학교 미래자율전공에 입학한 합격생 학부모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 지혜도 어머니 소개를 잠깐만 해주자면? 저희 엄마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자 엄청나게 소중한 저희 엄마이자 또 엄청나게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와. 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또 집안에 제가 또 이제 마치 딸처럼 같이 응원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어머님이 사실은 1학년 때, 2학년 때 우리 지혜의 입시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네네. 운영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마케팅 쪽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활동에서 이제 기획적인 부분이나 또 실행적인 부분에 굉장히 파워가 있으셨던 네네.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이렇게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팀이 왜 여기까지 쫓아오게 됐고 그리고 어떤 이점을 실질적으로 얻고 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인터뷰에서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 혹시 저를 어떤 네. 계기로 찾아오게 되셨나요? 그 전에 아까 제가 이름만 알려드리고 인사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광고 홍보 업계에 20년 넘게 일하는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미대는 아니지만 관련 분야에서 되게 오랫동안 현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딸이 미술을 한다고 결정을 했었을 때 이 전형을 찾았고 미술 우수자 전형 홍대 그리고 나서 좀 자신감이 좀 있긴 있었어요. 스펙을 쌓아서 대학을 간다. 근데 이제 업무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케터로 있을 때 굵직한 회사들이 있었지만, 다른 걸 파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판다는 거가 같은 거죠. 그 포인트가. 그렇게 해서 저도 입시라는 게, 미대를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전형마다 다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홍대를 목표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미술학원을 굵직하게 한 네노라는 학원을 포함해서 4군데 정도 세미나도 듣고 상담도 하고 다녔었는데 이삭해 이구동성으로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좀 하셔서 좀 저희가 목표라는 홍대에 특화가 좀 안 돼 있다? 그 미술학원은 다 자기네들이 홍대를 잘 보낸다, 특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케터인 제 입장에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판다는 건 똑같지만 모든 컨셉이 다 다른 것처럼 마케팅을 할 때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다 얘기를 할까? 이렇다면 아이들이 입시를 할 때 차별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저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지혜야 엄마랑 같이 미술활동 보고서를 준비해보자. 1, 2학년 때는 전체적으로 1학년 때는 좌충우돌 하면서 미술학원에서 기동량으로 듣고 약간 커멘트도 달아주시긴 했어요 그때. 그래서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는 전투적으로 저랑 같이 전 과목에 그런 미술활동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채워지지 않는 게 점점 할수록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서 아니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미술활동이랑 과목이랑 비교과 국가에서 이렇게 엮기만 하면 되는 건가? 뭔가 분명 여기도 전략과 전술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3학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답답함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채널이 없어서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가지 조회를 해서 보다가 손쌤을 본 거예요, 영상을. 남학생이었는데 그 합격 영상을, 후기 영상을 보면서 무릎을 딱 쳤죠. 이 선생님이다. 내가 원하는 거를 채워줄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로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합격 영상을 촬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라 그러면 내가 부족한 면,
내가 그동안 레퍼런스로 쫙 만들어 놓은 걸 다 보시고 뭐가 지혜가 정확히 부족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 정확하게 컨설팅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무조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강력하게 어필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물론 저희 말고도 다른 이제 홍대 입시를 컨설팅 해주시는 뭐 학원이나 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잘 하세요. 뭐 이렇게 당연히 잘 하실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실질적으로 홍대에서 학교를 아주 오래 다녔다라는 거죠. 홍대에서 학부와 석사 생활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교수님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고, 근데 그런 트렌디한 부분들이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오랫동안 홍대 입시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잘 콜라보가 되면서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빛나게 다듬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분이 저랑 같이 진행하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묵은 치층이 뻥 뚫리는 느낌? 그러니까 처음 선생님 만나서 언택트라는 이런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이 입시를 끌고 나가는데 정말 거침이 없었고, 그리고 더더욱 자신감이 무조건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저도 마케터 입장에서 진짜 그런 전과목이 비교과 국가를 막 아우르면서 할 때 그래도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양적인 부분만 전 채웠을 뿐이더라고요. 질적인 걸 선생님께서 완전히 부족한 질적인 면을 다 채워주시는데 우린 무조건 합격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지혜가 마지막까지 성적만 잘 만들어준다면 이건 무조건 홍대는 합격하는 거고, 정말 성적이 좋으면 이게 뭐 정말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합격하는 거지라는 강한 자신감과 자부심까지 생겼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제가 항상 상담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양적인 기준하고 질적인 기준은 달라요. 네네. 근데 양적인 기준만 잘 채우면 합격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4, 5년 전까지는 그랬다. 근데 최근에 한 3년 이내부터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학점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교과 이수 기록이라든지 이런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 생기부도 하나의 흐름으로서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을 보기 시작했고, 그게 점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활동을 혼자서 하다 보면 너무 급해요, 마음이. 그냥 교과 활동 나오고 비교과 활동 나오면 일단은 막 미술 키워드로 막 가는 거야.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전체적인 로드맵으로 내가 어떤 학생으로 익힐 건지에 대한 기획, 그리고 이제 평가 요소에서 이제 부족한 요소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다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 없으면은 좀 이제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서포트해서 정말 좀 힘이 있는 생기부가 나왔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같이 입시하면서 좀 합이 잘 맞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우선은 너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부족한 면을 채워주신 게 무조건 1순위. 그리고 나선 또 이제 학원 같은 데는 항상 학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언택트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너무 좋은 이 회의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이걸로 해서 시간적인 절약이 너무 잘 돼서 좋았고, 그리고 굉장히 피드백이 빠르다는 거. 입시학원은 다니긴 했었잖아요, 저희가 잠시. 그런데 그런 데에서 느낄 수 없는 피드백, 너무너무 빠른 피드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의 전문가적인 거. 너무 많이 아시니까 믿고 맡길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데에서 손발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 어떤 질문이라도 다 받으시고 피드백이 올 수 있다는 게, 아, 정말 선생님이 전문가구나,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구나, 진작 올걸. 아이와 함께 힘들게 입시를 끌고 갔구나, 진작에 만났으면 조금 더 수월하고 덜 불안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또 이제 지혜가 엄청 제 앞에서는 강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네네. 이 친구가 그렇게 불안감이 있는 친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네네. 근데 나중에 이제 입시를 같이 조금 몇 개월 하고 나서부터는 아, 지혜가 오히려 저랑 같이 진행하게 되면서 많이 안정감을 찾은 케이스였겠구나. 너무너무, 네, 맞아요. 지혜는 어땠어요? 저도 너무 그 부분에 너무 동의를 하는 게, 명확하게 피드백을 해주신다는 부분이 가장 좋았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과목에서 뭐 이런 거 하라는데, 이런 거 채우라는데 어떤 식으로 채울까요? 이렇게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아니야 지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를 여기서 이렇게 녹여내보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생각해서 알려주시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아, 이건 어떻게 하지? 라고 했었던 게 선생님과의 회의 한 번으로 완전 명확해지고 해결이
빵 됐다 이렇게 했던 분이 너무 또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있어요. 뭐냐면 합이 맞는 거에서 있어서 제가 이제 마케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근데 선생님 처음에 제가 통화할 때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여쭤봤어요. 선생님 입시학원에만 계셨던 거 아니죠? 맞아. 선생님한테 왜 마케터의 향기가 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맞다고 선생님이 제가 잠시 여기 학원가에 오시기 전에 기업에 있으셨더라고요. 이름만 되는 유명한 기업에 계셨더라고요. 역시 다르다. 그러니까 오랜 경력은 있진 않았지만 그 마케터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입시를 풀어나가는 게 너무 저희 분야에서 일하듯이 풀어나가서 이거는 약간 다른 학부모님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왜냐면 학원에만 계셨던 분들과 얘기했을 때 저는 좀 많이 답답했어요. 네. 그냥 입시의 성공률만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방법론을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게 우리 일하는 사람들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이 미대 입시에서는 이 소연쌤님 정말 강추한다고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저도 보면은 저희 학부모님들이 진짜 미술을 전공을 하셨거나 네네. 지금 네. 현업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학부모님들이 저희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데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필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재적소에 가려운 부분들을 잘 크는 맞아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미알보 작성할 때는 어떠셨어요? 너무 신났죠. 솔직히 그때는 이제 생기부가 1차로 너무 정리가 잘 됐고 선생님을 마지막에 만나서 정리가 잘 됐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1학년 좌충우돌 할 때는 가장 약한 게 소연쌤을 만나고 했던 레퍼런스들과 비교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을 이때 만나서 우리가 함께 해가지고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골라서 썼어요. 열심히 정말 골랐죠. 뭐 쓸까? 이거 빼야 되나? 막 저걸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충분히 채워놓은 걸 가지고 즐겁게 쓸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냥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그 미활보를 쓰는 데에서도 전략과 전술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저학년 때 학원에서 미활보를 여쭤봤을 때는 이거 몇 개 쓰고 저거 몇 개 쓰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소연쌤과 투서스 라운지는 완전히 명확한 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앞단에 어떻게 그리고 비교과는 어떻게 이런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내용은 많죠? 프로세스 명확하죠. 그러니까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네. 그리고 신경 썼던 게 이런 거죠. 사실 3학년 때 같이 했던 활동들은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써도 맞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뭐 1,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은 아무래도 좀 비는 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렸을 때 했던 것도 있고 이러니까. 또 그런 것들은 좀 많이 MSG를 조금씩 쳐가지고 이제 좀 빌드업을 위한 3학년을 위한 활동으로서 좀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그런 것들 많이 신경 썼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지혜도 마지막까지 수정하면서 또 힘을 내줘서 정말 만족할 만한 미활보와 생기부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할 때 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지혜. 어머님은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땠어요? 저요? 그래도 저도 고3 엄마라고 면접 준비하는 그 시기가 좀 힘들었어요, 저는. 엄청 왜냐면 지혜의 얼굴에 먹구름이 끼면 저도 괴로운 거예요, 그날. 그리고 좀 밝은 웃음이 있으면 살았다. 약간 이렇게. 그런데 그 기간이 지혜 얘기로는 완전히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때 자기가 되게 많이 성장한 거를 본인이 스스로 느낀 거예요. 저는 볼 수가 없고 바깥에서 라이더만 했잖아요. 얘 약간 심리 상태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지혜가 워낙 소통을 잘하는 딸이라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엄청 많이 내가 여기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이 성장이 또 면접하는데 엄청난 용기를 준 거예요. 실력적인 성장도 있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그럴까요? 멘탈 단단해지고. 트레이닝.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고 조금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그런데 면접은 그날도 미활보 웃으면서 쓴 것처럼 홍대는 웃으면서 봤어요, 면접을. 너무 잘 된 네네네. 일이죠. 네네. 정말로. 그래서 여러모로 소연쌤을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을까? 그리고 만약에 안 찾아줬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얘기를 딸이랑 되게 많이 했고 주변에 지금 미술한다는 주변 사람들한테 대형학원이나 카더라 통신 듣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케터 입장에서 소연쌤은 필히 여기에 최고이신 분이라고 지금 제가 자부한다라고
입시라고 얘기를 소문을 내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그냥 광고성보다는 같은 입시를 하는 학부형으로서, 왜냐면 입시라는 게 아이도 너무너무 우리나라에서 입시하기 힘들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고 부모로서도 정말 되게 힘들고 슬픈 일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 입시라는 게. 근데 어쨌거나 예체능을 하는 애들이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꼭 이 어려운 입시 환경을 뚫길 바라는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영상에 음성이 나온다고 뭐 광고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 여기 오세요. 여기 오시고 차별화된 이런 튜터스 라운지만의 이런 코칭을 받으시면 완성을 시킬 수 있다. 입시에. 그런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이제 어머님이랑 지혜랑 같이 준비할 수 있어서 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네. 저는 항상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다 소중하고 열심히 지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지도하는 수밖에 없지만, 어머님이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저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몇 번이고 입시를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되게 노출이 돼 있는, 중독이 돼 있는 상태인데, 한 번의 입시를 맞추면 이제 그걸로 완료가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항상 이제 신뢰해 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는 게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또 그만큼 열심히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고, 정말 우리가 한 팀을 이뤄가지고 잘 입시를 치룬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네, 또 지혜의 네. 즐거운 대학 생활을 네네.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그러면 언니 마지막으로 네. 입시를 치르고 계시는 네. 입시 맘들한테 한 가지 네. 팁을 주신다면? 팁이라는 건 다른 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좀 더 일찍 소연 선생님을 찾아와라. 그러니까 저는 정말 고3 막판에 제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심인지 우연히 진짜 유튜브를 알고리즘에 저한테 추천 영상이 떠서 메이저급 이런 학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뜬 것 같은데, 정말 이 입시를 끝까지 가면서 진작에 왔으면 내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이도 안정감이 더 있고 진작에 올 걸,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일반 약간 카더라 통신의 약간 유명한 어느 지역의 어느 학원, 대형 학원 가지 마시고요. 소연쌤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또 소수정예니까 맞아요. 관리받으면서 안정감 있게 입시 치르시기를 정말 바라고, 그리고 막상 학교 지혜가 들어가 보니까 미대 자율전공에서 시각디자인과를 그러니까 전공하기로 했는데, 그쪽에 현역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너무 많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지혜 자체도 되게 놀랍다고 그 선배들이 얘기를 한다는데, 현역으로 붙여주는 그런 컨설팅 학원이고, 그리고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아마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나 이렇게 가면 되겠다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한 번 와서 한번 느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단 몇 회라도 진행을 해보시면 이게 이런 게 미대 수시 입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한번 소연쌤 내가 약간 그냥 한번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전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네네. 오늘 인터뷰는 네. 여기서 마치고 네네. 또 다음 영상으로, 이번 영상이 너무 잘 나와서 다음 그런가요? 영상이 약간 부담스러워지는, 어쨌든 그런가요? 다음엔 또 네. 다른 영상으로 네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